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3,500달러 플러스 5.35%, 이더리움 3,000달러 플러스 8.83%, 에이다, 리플, 솔라나, 폴카닷, 도지코인까지 모두 다 급격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공포장에서 중경투 믿고 단기에 매도하고 최저점에 추가 매수하셔서 이번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전 영상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연준 테이퍼링, 8, 9월 시장의 변동성 키웠던 테이퍼링이 또다시 11월로 연기가 되면서 코인 시장 찐하게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이더리움, 에이다, 리플, 메인 알트코인들 다시 반등 강하게 하면서 코인 10월, 11월 불장 시작을 알려주고 있고요. FOMC 미팅 이후 파월 의장 연설은 다소 매파적이었습니다. 시장의 온화한 분위기가 다소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올라갔다가 상승세가 조금 주춤해진 거고요. 대신에 결과적으로 9월 테이퍼링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11월 꾸준한 상승이 예상되고 11월 20일 테이퍼링 전까지는 코인 시장 좋게 흘러갈 듯 하고요. 하지만 중간중간 나올 수 있는 거래소 개인미 털기, 청산 리스크는 조심해야 되죠. 11월 가면 또 이번 테이퍼링 전과 같은 높은 변동성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2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한 달만 평온한 기간이 유지가 되어도 5만 달러 이상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3.5 트릴리언 인프라 부양책 법안 통과를 앞두고도 있고요. 중국 헝다그룹 리스크도 중국 정부가 빠르게 정리하면서 테이퍼링, 중국 헝다 이런 거시경제 리스크로 인한 코인 시장 단기 충격은 당분간은 적을 듯 합니다. 마지막 남은 리스크는 9월 26일 유럽발 독일 총리 선거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독일 총선은 메르켈 총리 지지당인 기민연합당이 3차 총리 토론까지 마치고 지지율이 21%고요. 1위 숄츠 사회민주당은 26%,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기민연합이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사회민주당, 사민당하고 녹색당 연합해서 이번에 독일이 정권 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2006년 이후 15년 만에 독일이 정권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 독일도 코로나로 작년부터 제조업이 후퇴한 것도 있겠지만 테슬라가 독일 기가벨린 완공하고 독일 자동차 산업이 당장에 강한 추격을 받고 있죠. 독일 사람들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고 당장에 개인들이 투자 많이 하는 코인에는 영향은 주진 않을 듯 하고요. 하지만 코인에 부정적이지 않았던 메르켈 총리의 기민연합당에서 새로운 3인당으로 독일 정권이 교체가 되며 ECB 유럽중앙은행에도 간접적인 코인 제재 언급을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당장에는 코인 제재하지는 않겠지만 독일 대선 이후 확정된 새로운 총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 하고요. 9월 FOMC 이후 파월 의장 11월 지나서야 테이퍼링 가능하다면서 공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무난히 종료가 되었고요. 올해 11월, 12월 경제 상황 보고 최대한 늦게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11월 테이퍼링을 또 발표한다고 해도 11월에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어 있어야 되고 2022년 내년 여름까지 테이퍼링 할 때는 테이퍼링을 빠르게 종료할 것이라고 하고요. 테이퍼링은 연준이 국채 매입을 줄이는 건데 내년 1월, 2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급격히 채권 매입을 종료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더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파월 의장이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미국 고용 지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하는 말은 한 달, 2달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좋아져서 테이퍼링 하는 게 아니라 3달 이상 꾸준히 취업률이 좋아지고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요. 파월 의장 개인 연설 이후 미국 언론 기자들하고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율 높아는 지는데 왜 테이퍼링 빨리 안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율 연말 되면 자동적으로 2%로 낮아질 것이다 답변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이번에 8월 5.4%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죠. 미국이 2% 정도 때 인플레이션율만 유지해도 충분히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로 점차 인플레이션율은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 파월 의장 이야기하는 거고요. 5번째, 옐런 재무장관이 언급한 미국 재무대출 상한선을 상원에서 통과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 정부가 돈 쓸 곳은 많아졌는데 미국 의회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공화당에서 재무 확대 정책을 통과 안 시켜주면서 신경전하고 있는 거죠. 11월 중간 선거에서는 미국 상원 의원 100명 중에 34명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하원은 전원 선거에 돌입을 합니다. 11월 전에 공화당이 대출 상한선 통과시키면 미국 서민들에게 더 돈을 푸는 확장적인 정책을 하는 거고요.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라서 공화당에는 부정적이죠. 또 그만큼 높아진 재정 지출만큼 바이든이 하고자 하는 미국 법인세 인상은 더 빨라지는 거고요. 미국 공화당이 최대한 대출 상한선 연기하다가 선거 이후에 합의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만약에 상하원 장악을 해버리면 바이든 과세 정책은 제동이 가해지는 거고요. 현재 미국 상원 의원 민주당 공화당 비율이 50대 50 동률인데 바이든 법인세 인상을 막으려면 상원의 공화당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상원의 공화당 늘어나면 빠른 법인세는 맞겠지만 금리 인상은 좀 더 빨리 올 수가 있고요. 나스닥 코인에게는 부정적입니다. 공화당은 빅테크 기업 다우 전통산업에게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알려져 있고요. 변동성 높은 중소형 나스닥 기업들하고 현재 만들어져 가는 코인 산업에게도 부정적이겠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공화당으로서 코인 아직도 문제가 많다고 언론에서 발언하고 있죠. 또 파월 의장 재임 여부 질문이 나왔는데 노코멘트 했고 옐런 장관의 대출 상한선 상향 법안까지 동의하는 지연 사격을 했는데 실제적인 미국 경제 1인자인 옐런 장관이 파월 의장 재임을 확실히 밀어줄 듯 합니다. 또 달러 디지털 화폐 언제 발표할 것인가? 미국이 현재 중국, 유럽보다도 디지털 화폐 도입이 늦다고 질문을 받았고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좀 더 늦더라도 천천히 또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발표를 하겠다 했습니다. 헝다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파월 의장은 이전부터 인지한 문제이고 단기에 중국 정부 개입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요. 테이퍼링은 이렇게 종료가 되었고 그 다음은 금리 인상인데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 이후에 아주 먼 이후의 이야기다. 2023년 정도 되어야 금리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단기에 금리 인상을 하면 개발도상국들 화폐 가치가 폭락이 오니까 폭동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연준 의원들 예측한 점도표는 2022년까지는 제로 금리 유지가 우세하고요. 2023년부터는 금리 인상 당연히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선까지 금리 올릴 것인가 1.75%에서 0.25%까지 다양하게 연준 의원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금리 인상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린다 하는 거죠. 미국 주식도 히트맵 보듯이 코인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초록색으로 반등 크게 나왔습니다. S&P 다우 상승이 좋고 나스닥도 1% 넘게 상승하면서 다음 주면 충분히 15,000포인트 재돌파 가능하고요. 빅테크주들 다 상승을 했는데 페이스북만 빨간색 들어왔죠. 페이스북 산하의 인스타그램이 10대들에게 유해하다는 것을 페이스북이 알고도 눈 감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하면서 급락을 한 거고요. 페이스북 가격이 더 하락하고 성장 동력 잃으면 DM, 리브라 코인, 약이 새롭게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였던 테이퍼링 리스크는 단계 종료되었고 헝다그룹 파산 리스크는 중국 정부에서 직접 헝다그룹의 고위직 파견해서 구조조정하고 주주들 정리하고 앞으로 돌아올 9월 23일 이자 환원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고요. 내년에 시진핑 세 번째 연임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민영기업 국유화를 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거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이전 영상부터 이야기 들었죠. 헝다그룹이 한국 현대건설급 중국 부동산인데 헝다 아파트는 중국에서도 초품화 대단지 역세권 프리미엄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돈 있어도 구매하기 힘든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눈독 들이고 있었고요. 중국 정부의 공포 뉴스로 헝다그룹 회사채가 20%까지 가치가 하락했고 9월 29일 4천만 달러 이자 만기가 또 돌아옵니다. 10월에도 9월 23일보다 더 큰 규모의 1억 4,800만 달러의 이자 반환이 돌아오고요. 연말에는 2억 5,500만 달러 이자로 더 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미국이 9월에 테이퍼링 계획 발표하고 급격히 긴축한다고 했으면 헝다가 큰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있지만 파월 의장이 11월 이후로 테이퍼링 계획하고 미국 경제 더 회복이 된 다음에 긴축을 할 것이다 발표한 이상 헝다 그런 문제도 단기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 보입니다. 10월 11일에 중국 정부가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하고요. 이제 시장의 큰 거시경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잠잠해졌고 다시 코인 대세 상승, 코인 산업이 성장해야 하는 시즌이 돌아왔고요. 이더리움, 칼다노, 코스모스, 팬텀, 폴리곤, 솔라나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 가능한 코인들 위주로 상승세가 오늘 매우 좋습니다. 어느 코인이 저평가되어 있고 잠재적인 성장력이 강하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세는 더 좋아질 수 있고요. 한국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칼다노, 폴카다, 코스모스, 업비트에 주로 상장된 코인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솔라나, 폴리곤, 루나도 참 좋은 코인이지만 업비트에는 없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